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차량 리콜 사태가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가 14일 보도했다. 배런스에 따르면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전날 테슬라 차량 15만 8천 대의 리콜을 요구했다. 미디어 컨트롤 문제로 터치스크린 화면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발생할 안전상 위험 때문이다. 차차가 리콜을 요구한 테슬라 차량은 2012에서 2018년 모델 S와 2016에서 2018년 모델 X로 모두 15만 8천에 이른다. 배런스지는 리콜이 통상 자동차주에 악재로 작용하지만 리콜을 초래한 문제와 이를 고치는 비용, 부상자 및 사망자 여부가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배런스지는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영향을 다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자자들이 이미 계산을 마쳤고 리콜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초기 리콜 소식이 나왔을 때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지만 테슬라가 과거에도 리콜 사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테슬라 2015 모델 S 세단의 경우 4차례 리콜이 있었고 이후 차차는 여전히 안전성과 관련해 별 5개를 부과했다. 배런스지는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리콜보다는 4분기 실적과 2021년 자동차 수주 예상량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전문가들은 올해 자동차 수주량 전망을 기존 80만 대에서 83만 6천 대로 상향 조정했다. 가장 높은 전망치는 86만 대로 예측되고 있다. 배런스지는 자동차 수주량과 실적이 올해 테슬라 주가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740% 상승 후 테슬라의 주가가 이미 올해 22% 올랐다고 덧붙였다. 테슬라가 새로운 보급형 전기차 모델 E가 빠르면 2022년 출시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중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홈은 최근 테슬라가 보급형 모델 E의 개발을 완료했으며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모델 E를 생산해 2022년부터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모델 E 가격은 16만 위안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2만 5천 달러 수준의 테슬라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혀 놀라움을 줬다. 관련 보도가 현실이 된다면 일론 머스크의 공헌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다. 모델 E는 해치백으로 출시될 전망이며 1회 완충 시 주행거리가 322km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델 E는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되며 출시된 후 글로벌 시장에 판매될 예정이다. 모델 E는 테슬라 모델 3 차체를 기반으로 제작된다. 배터리는 테슬라가 개발한 4680 배터리가 탑재된다. 4680 배터리는 생산 단가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주행거리를 증가시켰다. 여기에 또한 모델 E에도 테슬라가 자라하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 FSD가 적용된다. 오토홈은 테슬라가 2020년 1월 중국 R&D 센터 연구원 및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포스터와 함께 신차 디자인 스케치도 공개했다. 니오 소식입니다. 니오가 첫 세단 전기차 모델을 발표했다. 니오의 세단 모델 발표로 중국 내에서 테슬라와의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니오가 신규 모델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며 장중 시가총액 1,00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해 니오 주가는 10배 이상 상승했다. 자동차 브랜드 중 시가총액 1위 종목인 테슬라의 상승폭보다도 크다. 지난 12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니오 주가는 62.04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1일 장중에는 약 67달러까지 치솟으며 시가총액 1,00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전 세계 자동차 기업 중 니오의 시가총액은 테슬라, 도요타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이후 주가 상승률은 무려 1443%에 달한다. 연초 이후 니오 주가는 48.74달러에서 62달러 선으로 30% 가까이 올랐다. 이는 지난 9일 니오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니오는 지난 9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니오데이에서 신형 전기 세단 ET7을 공개했다. 첫 인도 시기는 2022년 1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T7은 니오 최초의 세단 타입의 전기차로 100kW시 배터리 기준 700km의 주행거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은 44만 8천 위안부터 시작한다. 니오는 올해부터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와의 본격 경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테슬라다.
테슬라는 올해 모델 Y의 롱레인지와 퍼포먼스 모델의 판매 가격을 각각 33만 9,900위안과 36만 9,900위안으로 책정했다. 이는 종전 대비 14만 8,100위안과 16만 5,100위안을 내린 것이다. 테슬라가 판매 가격을 최대 30%가량 인하한다는 소식이 나온 지난 1일 10시간 동안 10만 건 이상의 주문이 쇄도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테슬라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보조금 등 자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니오 등과의 경쟁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니오 창업자이자 CEO인 리비는 현재 언론에 테슬라의 차량 1대당 순이익은 20%를 넘는데 가격 인하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평가절하했다. 리비는 또 다른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니오는 단기적으로 벤츠, BMW, 아우디 등과 경쟁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아닌 애플이 경쟁 상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 대표 증권사인 중지는 니오 목표 주가를 42달러에서 85달러로 상향했다. 중지는 오는 2022년부터 니오가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진에 따르면 니오는 지난해 손실 55억 위안에 이어 올해도 손실 38억 위안이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3억 3천만 위안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됐다. 중진은 니오는 이번 니오데이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인 라드 공개를 통해 수준급의 자율주행 기술을 보여줬다며 ET7 역시 기술력은 물론이고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보아와 도이체방크는 니오 목표 주가를 70달러로 제시했다. JP모건은 목표 주가를 50달러에서 75달러로 올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판매량이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티은행은 니오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했다. 단 목표 주가는 46.4달러에서 68.3달러로 상향했다. 시티은행이 니오 투자 의견을 하향한 것은 테슬라의 가격 인하 발표 이후 중국 내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시티은행은 올해 니오의 출하량 전망치를 당초 예상치인 9만 2천 대에서 8만 2천 대로 낮췄다. 내년 출하량 전망치도 16만 2천 대에서 14만 4천 대로 하향 조정했다. 시티은행 연구원은 니오가 150kWh 전고체 전지를 신차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경쟁력을 갖추게 됐으나 테슬라의 가격 인하 소식 발표 이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ET7의 2022년 월 평균 판매량은 3천에서 4천 대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니콜라 소식입니다. 니콜라가 애리조나 최대 전력회사 앱스와 전기 요금 계약을 체결했다. 현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으며 수소 생산의 기반을 마련했다. 니콜라는 지난 12일 애리조나 기업위원회는 앱스와의 전기 요금 계약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며 수소 생산과 처리, 분배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경쟁력 있는 전기 요금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니콜라는 이번 허가를 토대로 대규모 수소 생산 시설 구축에 힘쓴다. 수소 생산은 니콜라의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핵심 과제다. 앞서 창업자 트레버 밀턴은 2019년 말 피닉스 본사에서 하루 1000kg의 수소를 생산 중이라며 관련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듬해 수소 생산 비용을 이전보다 최대 81%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고도 밝혔었다. 수소차 보급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수소 트럭의 리스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다. 니콜라는 올해 1분기 대형 트럭 트레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작년 말부터 프로토타입의 시험 주행을 실시해 성능을 검증했다. 내달 중순 시운전을 마치고 판매에 돌입할 계획이다. 니콜라가 ACC와의 계약을 성사시키며 재기의 청신호가 켜졌다. JP모건은 작년 말 보고서에서 내년 니콜라의 뉴스 흐름은 덜 드라마틱하고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낙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폴 코스터는 현재 개발 중인 트레는 내년 말 출시할 예정이며 1분기 말까지 시험 주행을 위해 최소 9대 트럭을 생산할 것이라며 니콜라 목표 주가를 주당 40달러에서 35달러로 낮췄지만 투자 등급 비중 확대를 유지한다라고 설명했다. 장밋빛 전망의 니콜라의 주가는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작년 3월 주당 10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 10달러 중반대까지 올랐다. 지난 13일 전 거래일 대비 1.33% 뛴 주당 20.05달러에 마감했다. 마크 러셀 니콜라 최고 경영자는 니콜라의 수소 생산을 가능하도록 지원한 앱스와 ACC의 노력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무공해 운송을 앞당기고 수소 경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현대차와 협력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현대차는 애플과 협의를 진행 중이란 성명을 내고 몇 시간 뒤 협력 대상에서 애플을 쏙 빼고 다수 기업으로부터 협력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이런 움직임을 보이자 애플이 엄격히 고수해온 비밀 유지 전통이 새삼스럽게 주목받고 있다. CNBC는 14일 애플과 사업을 한다면 이걸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 된다. 현대는 그걸 배웠겠지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애플 거래한다면 그곳이 공기업이든 애플 주요 고객사든 비밀유지 협약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IT업계 거래에서 비밀유지를 약속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지만 애플은 다른 경쟁사보다 더 철저하다고 한다. 실제 애플 정책에 따르면 공급자나 제3자 등과 애플 관련 정보를 공유할 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애플은 파트너들에게 공개 발표나 언론 등에 애플을 언급할 수 없도록 요구한다고 전했다. 애플과 또 다른 소식통은 애플의 비밀유지 요구는 굉장히 까다롭다고 했다. 일례로 아이폰의 터치스크린용 유리를 납품하는 코닝의 웬델 윅스 최고 경영자는 아이폰 12 출시 이전에 애플과의 협력 관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 실적 발표회에서 애플이란 이름을 떠벌리고 다니는 게 옳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며 회사 내부에선 애플이란 단어를 쓰지도 않고 애플을 위한 코드명이 따로 있다고 했다. 엄격한 비밀 유지 전통은 애플의 마케팅 전략과 결부돼 있다.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신제품 출시 행사를 세상을 놀라게 하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출시되지 않은 제품의 세부 사항을 극비에 붙여왔다. 팀 쿡 최고 경영자의 애플도 같은 전략을 구사하면서 비밀 유지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보잉 소식입니다. 국제특송기업 DHL 익스프레스가 신형 보잉 777 화물기 8대를 추가 발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DHL 익스프레스의 대륙간 항공 네트워크 강화 일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제특송시장에서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 발주한 화물기는 2022년부터 인도될 예정이다. 존 피어슨 DHL 익스프레스 글로벌 최고 경영자는 현재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 생활의 여러 영역이 중단되었지만 세계 무역은 중단되지 않았다며 특히 가속화된 세계화, 디지털화와 함께 최근 성수기 시즌 전례 없는 고객 수요로 DHL의 지난 4분기 전 세계 전자상거래 물동량은 40% 이상 폭증했다. 8대의 신형 보잉 777 화물기 발주는 전자상거래의 향후 물량 증가에 발빠르게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보잉 777 화물기는 듀얼 엔진을 장착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성능이 뛰어난 기종으로 최대 102톤의 화물을 싣고 9,200km 가까이 비행이 가능해 전자상거래 성장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한병구 DHL 코리아 대표는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성장에 힘입어 한국 이커머스 물량이 200% 이상 급증했다며 올해 코로나19 백신 운송을 비롯해 여러 산업에서 국제 특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인천 게이트웨이 시설 확장과 콜드체인 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에 앞장서 DHL 코리아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